안녕하세요, 차트봄입니다. 일본에서 4천억을 번 BNF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단돈 50만원으로 100억을 만든 플라이트가 개미들의 우상이 되었죠. 플라이트가 계속 회자된 이유는 플라이트는 DC인사이드 차트 갤러리 전자화폐 갤러리에서 활동을 했고 첫 매매는 어머니께 빌린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플라이트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을 토대로 초보분들도 이 영상 하나만 보면 곧바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는 검증이 가능한 바이낸스 리더보드의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매매법은 더욱 화제가 되었죠. 그는 21년 10월 선물 거래로 50억을 벌고 현물로 40억을 벌어 총 1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플라이트가 처음으로 매매를 시작했던 때는 2018년으로 첫 시드는 2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하게 현물로만 매매를 하다가 점차 돈을 벌려는 욕심에 선물로 진입했다가 200만원을 하루 만에 청산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200만원을 구해와 매매를 하다가 또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플라이트가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선물과 현물을 매매 전략을 똑같이 구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현물은 손실 구간이 오더라도 홀딩을 할 수 있었지만 선물은 증거금 부족에 따른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매를 잠시 접고 수십 건의 차트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MACD 등 다양한 차트를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투자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에게 50만원을 빌려 한 달 만에 2,500만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 적응을 해 선물로 2억 원까지 시드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2억 원 중 일정 부분을 출금을 해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곧 1억 원을 잃게 되고 집안 사정으로 8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천만 원으로 매매를 해야 했죠. 이후 그는 출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큰 수익이 나면 일정량을 출금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긴 그는 아예 매매 방식을 바꾸게 됐는데요. 그동안 했었던 몰빵 매매 방식에서 전체 시드 중 작은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고 대신 고배율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전략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플라이트 매매법 또는 고배율 챌린지 방식으로 불리는 매매 방식입니다. 이 매매법으로 바꾼 뒤 청산을 당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꾸준히 잔고를 불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10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플라이트 매매법을 차트로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 플라이트는 캔들의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을 봤다고 합니다. 그가 눈여겨본 타이밍은 바로 추세는 점점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점점 하락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추세가 시작이 되는 지점에 이평을 지지 삼아 다시 반등을 하고 동시에 거래량도 크게 증가해야 대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차트는 상승하지만 거래량과 RSI가 모두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가 약해져 곧 하락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차트가 이평선에 닿았을 때 거래량의 상승이 동반된 상승 추세가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거래량도 줄고 RSI도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에서는 익절을 하거나 롱을 청산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이트가 중요시했던 원칙은 바로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은 과거 차트의 흐름이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차트 예시를 보시면 먼저 펌핑을 보여주고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이후 다시 펌핑이 나오고 다시 매물대를 형성해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때 쓰는 전형적인 차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일봉 차트인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을 타고 계속 이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해 플라이트는 매우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몰빵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플라이트가 몰빵 투자로 청산을 몇 번 당한 것을 말씀드렸었죠. 플라이트의 성격을 유추해보면 손절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할 바엔 처음부터 총 시드를 분할해서 일부만 투자를 하고 대신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 손절을 할까 말까 전전긍긍해
멘탈을 털릴 필요가 없어 내 방향이 틀리면 청산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플라이트의 성향과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신 방향을 맞추면 큰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이트는 손절을 신경 쓸 시간과 에너지를 손익비와 승률을 높이는데 쏟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챌린지 시드라는 계정을 만들고 전체 시드의 최대 30%만 들어가도 배율이 높으니 큰 수익이 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보통 레버리지는 25배 정도를 사용했는데 3분할 정도로 진입했으니 실제 배율은 8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플라이트 매매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역추세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역추세 매매란 위 차트처럼 하락 추세인 지점에서 다시 반등할 때를 포착해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당분간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플라이트는 장대 음봉 밑바닥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짧은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가 좋아했던 패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식시장의 쌍바닥과 코인시장의 쌍바닥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쌍바닥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이고 매수세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주로 선물 시장이 시장을 주도하고 개인들이 주로 손절가를 첫 번째 저점보다는 낮은 지점으로 잡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손절가가 몰린 가격대를 터치해주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자주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 개미들이 같이 매수에 들어가지 못해 가볍게 윗방향으로 말아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플라이트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플라이트 매매법은 내용도 방대하고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초보분들이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플라이트 매매 실전 전용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초보분들도 단 10분 만에 플라이트 매매를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1번과 플라이트 전자책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플라이트 전자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